불박차는 25톤 화물차입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자, 앞으로 출발합니다. 네, 대형 화물차. 운전석 높이가 바닥에서 2.1m입니다. 쭉 가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 왜 들어와? 이런, 꽝. 예. 옆에서 차가 스르륵 들어와요. 저 보일까요? 아니, 이 차가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일부러 내가 오른쪽을 보려고 그러면 보이죠. 일부러 언제 볼까요? 내가 진로 변경할 때. 내가 우회전할 때는 혹시 뭐가 있을지 보니까 내가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일부러 보면 보이지만 내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는 내 눈은 지금 여기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고개를 일부러 숙여서 옆으로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거울을 봐야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죠? 자, 지금 들어왔어요. 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은 지금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일 앞에 쑥 들어왔고, 그래, 아니, 자기는 쿵. 이때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앞에 있으면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난 앞을 보는데, 왜 차에 이상이 있나? 차에 뭐가 찐빠가 나나? 그러면서 이상하다 싶어 있었는데, 그런데 차가 들어와 있어요. 이번 사고, 이 앞차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합니다. 불박차가 30번 잘못이 있다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왔던 안 켜고 들어왔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7대 3이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대 해봤었죠? 저걸 어떻게 피해? 안 보이지. 근데, 네, 변호사님, 어제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100대 0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의자 높이는 2.1m 정도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양쪽 보험사 100대 0으로 합의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니, 70대 30으로 지나도 상대 보험사 100대 0으로 인정하게 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대 0으로 인정해 주던가요? 분심이 가자고 그래서 안 싫다. 분심이 안 간다. 나는 분심이 안 가고 소송 가겠다. 분심이 바로 소송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며칠 있다가 상대 보험사에서 100대 0 인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 거면 진작 100대 0 인정하지. 에이. 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큰 차 앞으로 저렇게 끼어드는 거. 큰 차는요, 높아서요. 1층으로 뭐가 들어오면 2층에서 저기, 경치 좋다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보이겠습니까? 1층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거 절대 안 보입니다. 네, 큰 차 옆에 끼어들 때는 앞으로 쭉 가서 나를 보여준 다음에 깜빡이 켜고 여유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영상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자, 불박차가 가다가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삼거리 좀 가만히 있는데 속도가 좀, 여기서 트럭이 나오면서 꽝. 참나. 다시 보시면요. 쭉 갑니다. 여기 살짝 커브길이죠? 살짝 커브길을 돌았어요. 커브길 돌았는데 저 앞에 트럭이 이렇게 있는데요. 불박차는 못 봤겠죠? 불박차는 살짝 커브길 돌아서 여기쯤에 이 트럭은 옳지 요거 지나가면 나 바로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럭은 불박차가 요 커브 싹 돌기 전에 저 트럭도 불박차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나 들어가야지. 그럼 출발하고 나도 가고 이렇게 꽝. 이것은 신호도 없는 상거리입니다.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심위에서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빵빵까지 해줬어요. 오디오는 없지만은 트럭이 나올 때 빵빵까지 해줬는데요. 트럭이 좀 쑥 나오네요.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질문자 의견처럼 100대 0이 맞다. 분심위 결정 80대 20 적당하다. 90대 10이다. 70대 30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투표 시작. 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2%. 분심위 결정 80대 20 적당하다가 64%.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8%. 70대 30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가 16%입니다. 80대 20이면 저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되죠? 첫째 서양입니다. 그리고
앞에 차랑 바짝 붙어간 게 아니었어요. 거리를 보시면요. 앞차랑 거리가 상당히 있죠.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내가 살짝 커브 길이고요. 자, 트럭은 내가 안 보여요. 트럭은 옳지. 요거 지나고 근처에 차가 없네. 바로 뒤에 오고 있었으면 기다릴 텐데, 요 차는 요건 간격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 보내면은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박차가 신호도 없는 상황에서 좀 속도가 이럴 때 빵을 했다 하더라도 빵을 크게 해야 됩니다. 빵을 크게. 이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차가 내가 빵 하더라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빵은 내가 빵 하더라도 빵을 들리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리게 하고 근데 그 차가 못 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뒤늦게 빵 소리가 어디서 나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내가 혹시 그 차가 들어오면 어쩌나 생각에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서 그 차가 멈추면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80대 20이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질문자분께는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네, 법원에 가면은 네, 80대 2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불박차 신호대기 하다가 이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그런데 쿵! 지금 쿵 한 거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쿵! 여기서 가다가 차가 좀 흔들려요. 여기서 여기 쿵! 네, 쿵 했죠? 뭐야? 저리 도망가는데? 어디?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쪽? 오른쪽 나 못 가네? 차를 돌려. 차를 빙그러 돌려서, 네, 오른쪽, 네, 추격합니다. 네, 저기 갔어요. 나를 들이받는 차 도망갔어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멈춰. 안 멈춰? 빵빵빵빵빵빵, 멈춰. 오디오는 없어요. 저 계속 가길래 옆으로 밀어붙여갖고, 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뭔가요? 네, 이렇게 해서 차를 세웠어요. 아까 충격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았죠? 그냥 콩 정도 보였죠? 근데 차는 얼마만큼 망가졌냐면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게 불박차예요. 상대차는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추격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은 차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차를 돌려갖고 쫓아간 겁니다. 한 1km를 도망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술 마셨어요. 음주 0.104%. 근데 경찰은요. 저렇게 들이받고 내 차가 많이 망가져 내 차 수리비가 102만 원 나왔어요. 상대차 앞에 뻔히 사고 난 거 알고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뺑소니 아니고 사고 미조치래요. 저기 음주 뺑소니 아닌가요? 자꾸 경찰은 사고 미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허리 통증으로 지금 이번 사고로 허리 다쳤는데 또 디스크까지 추간판 탈출증 증세까지 있대요. 허리 통증으로 다리랑 발을 전답니다.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채택이 안 되면 돈 들여서라도 서울 가서 변호사님 직접 뵙고 억울함 풀고 싶습니다. 오시더라도 제가 안 만나드려요. 스스로 닷컴에 질문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유튜브 함철TV에서는 설명드리지만 저한테 오시더라도 제가 사무실에 상담 안 해드립니다. 예. 문제는 딱 하나예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이고 음주 0.104 그리고 나 2주 내지 3주 나왔을 겁니다. 진단. 동승자도 좀 다쳤을 거고요. 그런데 왜 경찰은 뺑소니를 안 할까요? 왜 사고 미조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고 후 미조치하고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 뺑소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사람이 다쳤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 그게 사고 미조치예요. 물론 주정차된 차에서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다. 그럴 때는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것은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근데 내 차가 서 있던 차가 아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 미제공이 아니라 이건 일단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입니다. 사고 미조치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 중에서 사람이 다친 것은 따로 뽑아가는 겁니다.
사고 미조치가 이만큼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만큼을 부분 집합해요. 요 부분 집합.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행위. 그 뺑소니라고 그러죠. 토주 차량.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가 자기의 잘못을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서도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 그게 뺑소니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뺑소니인데 왜 뺑소니가 아니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그런데요. 아, 이거 나중에 무죄 나올까 봐 그런다고. 왜 무죄가 나오죠? 사고 미조치가 확실하면 무죄가 나오려면 이런 경우입니다. 무죄는요. 사고로 모르고 갔을 때. 둘째는 너무나 경미해서 그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으라고 몰랐을 때. 그때는 무죄예요. 저 정도하고 다쳤으라고 생각이 전혀 못할 때. 근데 지금 수리비가 102만 원 나왔고요. 차가 아까 망가진 거 보셨잖아요. 아, 이거 되겠네요. 술이 떡이 돼갖고 나 사고 나고 몰랐다. 아, 술이 떡이 돼서 오호. 술이 떡이 돼서 몰랐다. 0.104%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1.1km를 갖다 그렇게 도망간다고 사고 내놓고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받아들일 수 없죠. 음주 뺑소니 적용되는 것이 옳겠는데 왜 안 된다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뭔가가 좀 이렇게 법률적인 평가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음주 뺑소니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 다친 것은 음주 뺑소니예요. 특가법이에요. 네, 특가법에 일단 음주사고,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뺑소니, 그리고 내 차 망가진 거, 망가뜨려 놓고 그냥 간 거, 그게 바로 사고 미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음주, 뺑소니, 사고 미조치 당연히 세 개가 다 적용되어야 옳겠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 중에 뭔가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올려주신 내용 그대로라 그러면은 음주와 뺑소니와 사고 미조치. 사고 미조치는 대물 뺑소니를 말하는 거예요.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으로 가는 거고요. 대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사고 미조치예요.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으로 가는 거고요. 음주하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돼야 옳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대요. 저기 기사님께서 대인 접수 안 해준다고 하니까 치료비 포함해서 500만 원 주세요. 제 월급이 350에 400 받습니다. 기사님 생각해서 350 부르고 나머지 150은 MRI나 CT 찍고 물리치료 가격이에요. 제 직업이 다리 불편하면 바로 잘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답니다. 아버님이 받으셨는데요. 아드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아버님은 개인 택시 하신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사고 났어요. 제가 비켜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요. 네, 이분. 저분이? 이때. 예. 부딪혔나요? 안 부딪혔나요? 안 부딪힌 것 같은데. 본인은 안 부딪힌 것 같다고 하시지만, 근데 부딪힌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앞으로 차로 움직이는데 앞에 가서 이때. 예. 부딪힌 것 같은지 안 부딪힌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각도가 안 부딪힌 것 같지만 막상 제가 볼 때 부딪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고가 확실하지 않은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파일 아버지 차량이에요. 개인 택시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의 사고건입니다. 상대가 부딪혔는지 확실하게 판단이 잘 안 씁니다. 아버님께서는 느낌도 소리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닿았다 하더라도 너무 미미할 것 같은데 500만 원 요구하면서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뭐 협박 문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치게 했으면은 사고 냈으면은 대인 접수해 주셔야지, 보험 접수해 주셔야지 왜 안 하시면 뭐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될까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대인 접수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영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앞범퍼에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인 접수해준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네, 이거는 피해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보험 접수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12대 2의 사유도 아니고요. 어차피 보험 처리 그냥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요. 나중에 보험료는 안 오른대요. 이거 보험 처리해주더라도 보험료는 안 오른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경찰에 접수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댓글 주고받은 걸 좀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맞고요. 아, 경찰에 접수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연락이 왔었답니다. 아, 어제 대인 접수하셨다네요. 예. 저런 경우는요, 대인 접수 해주세요.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불명확할 때, 그럴 때는 대인 접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안 났으면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딪혔냐 안 부딪혔냐 봐서요. 일단 해주세요. 일단 해주시고 어차피 공소권 없음입니다. 대인 접수 해줬으면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텐데 경찰에 접수되면은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되면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리고요, 만약에 보험료 할증되는 게 좀 걱정되시면은 그럼 저 사람한테 얼마의 돈이 나갔습니까? 돈 나간 게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은 보험사가 내가 그 돈을 내면은 그럼 보험 처리 안 했던 게 돼요. 그러면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걸 보험금 환입 보험금을 다시 넣어준다는. 그 보험에서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때니까 그게 보험 처리됐던 거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음 보험 1년마다 보험료 내죠. 이제 보험 갱신하죠. 그 갱신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그럼 저 500만 원 요구하는 거 우리 보험사 다 줄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500만 원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그냥 다 해주지 않아요. 의사의 진단을 보고 아니 저거 갖고 뭐 MRI 그런 거 찍을 게 됩니까? 아니 살짝인데 그거 무슨 뭐 병원에서 그렇게 찍어줘요? 병원에서 그렇게 안 찍어줘요. MRI가 뭐 이렇게 스냅 사진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본인이 찍고 싶다 해도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보험사에서 나가는 거는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치료비하고 다 합쳐도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본인이 상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불박차가 4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거예요. 4차로 해서요.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는데요. 불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4차로, 3차로, 2차로, 1차로 들어가서 오토바이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대차 오토바이는 완전히 빨간불이 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 가요. 가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옵니다. 좌회전 신호 가는데 이때 황색불 바뀌나요? 예, 황색불 바뀌네요. 5m 앞에서 황색불 바뀌었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니까 5m 앞에서 황색불 바뀌었대요. 그리고 난 좌회전 들어가고요. 상대 빨간불에 오는 택시랑 붙였습니다. 이번 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니까 5m 앞에서 황색불 바뀌었기 때문에 정지선에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황색불 켜졌을 때 브레이크 잡았으면은 그러면 사고는 안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우리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결과 정지선 5m 전에서 황색불로 바뀌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잡더라도 정지선이 못 멈춘다. 교차로는 들어가지만 부딪히지 않았을 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둘 다 신호위반으로 당연히 오토바이는 빨간불 신호위반이니까 완전히 생체배기 신호위반. 불박차는 황색불 위반으로 보냈답니다. 이 경우 딜레마존 될까요? 딜레마존 제가 이 불박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쭉 오고 그랬으면은 딜레마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딜레마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일 끝차로 있었어요. 제일 끝차로에서 대각선을 갑니다. 대각선을 갈 때 아까부터 좌회전 신호 이거 끝날지도 모르네. 그러면 좀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은 요때 속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못 멈추면 여기쯤에 멈출 수 있어요. 여기쯤에. 즉 횡단보도 중간이나 횡단보도 끝이쯤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교차로 네모 박스까지 안 들어가고요. 대각선은 조금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여유를 가졌더라면 대각선 저 이 오토바이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옳지, 좌회전 차가 없네. 이쪽에 좌회전 포켓 차로가 없네. 나 그럼 가도 되겠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 물론 이제 딜레마존을 딜레마존 이거 어떻게 못 멈추잖아. 들어갔으면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런데요, 들어갔을 때 이 들어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 블랙박스 네모 박스 교차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여 미터 돼 보이죠. 멈추려고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신호위반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당연히 잘못했죠. 하지만 불박차도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멈출 마음을 가졌더라면 오토바이 70, 불박차 30 또는 오토바이 80, 불박차 2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좌회전 신호 때요. 내가 안 되겠다. 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고 다음에 갈 마음, 여유를 가지십시다. 자, 가겠습니다. 불박차는 신호등이 없어요. 이쪽으로 직진할 거예요. 그러다 이쪽에서 오는 차량 사고 나는데요. 불박차 가는 길은 왕복 2차로, 오른쪽에서 택시가 오는데요. 택시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이 택시 쪽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불입니다. 이쪽에 빨간불,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어요. 보행자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신호 바뀌어서 오는 택시랑 사고 나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빨간불 바뀌었네요. 택시랑.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들어갈 때는 깜빡깜빡해요. 네,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하다가 이때 빨간불 바뀌었어요. 지금요. 중앙선 못 넘어갔죠?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갈 때는 깜빡깜빡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신호가 들어오죠? 이 차는 나를 봤어요. 근데 2차로에 있는 택시가 나를 못 보고 녹색 신호만 보고 여기서 녹색 신호 보고 오면서 꽝! 이런 사고입니다. 경찰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요, 그 차량 신호 빨간불이 들어갔는데요. 중간에 신호 바뀌었어요. 과연 제가 가해자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왼쪽에 보행자 신호 녹색 전면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빨간불이 바뀌고 그때 넓은 도로차가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택시가 쭉 가서 사고 났는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택시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서로 안 보였어요. 서로 안 보였습니다. 1차로 차 때문에. 1차로 차는 불박차 들어오는 거 보고 멈춰 있지만. 여러분들의 90%는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다. 10%는 택시가 더 잘못입니다. 90%. 택시가 더 잘못은 10%. 저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요. 지나갈 수는 있어요. 네, 여기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신호 깜빡거리고 여기 차가 멈춰있죠. 여기 빨간불이니까요. 근데 보행자 신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도 되는데요. 지금 깜빡거려요. 깜빡거리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고 이때 바뀌었어요. 나 이제 아직까지 중앙도 못 갔습니다. 아니요, 지나갈 때는
보행자도요. 보행자도 깜빡거릴 때는 초반에 깜빡거릴 때 갈 수 있지만 깜빡거리 몇 개 안 나와서 보행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자동차는요. 아니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깜빡거릴 땐 들어가면 안 돼요. 곧 바뀌잖아요. 바뀌면 여기서 차가 올 수 있잖아요. 불박차가 황색불 위반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내가 이미 중앙선을 넘었다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빨간불 밖에서 중앙선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몇 칸 남았지? 내가 충분히 먼저 가동할 수 있다. 근데 상대측이 예측 출발했다. 예측 출발했다 그러면 그런 상대가 더 잘못이겠죠. 예측 출발은 신호 위반이잖아요. 상대는 자기 신호 바뀌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물론 상대도 신호 바뀌는 중에 요 차가 안 갔을 때 혹시 하면서 시야 확보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박차가 더 잘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유를 가지시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한두 칸 남을 때는 못 건너가죠. 중간에 신호 바뀌죠. 그러면 신호 바꾸는 차가 있죠. 불박차 운전자는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교차로 진입 정선에 있을 때 시간이 보행자 신호 5초 내지 6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5초 내지 6초. 그 정도 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보행자 신호가 5, 6초 남았어요. 그럼 5, 6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지선 통과할 때요. 통과할 때. 자, 교차로 들어갈 때 과연 5, 6초나 되는지 살펴보죠. 자, 지금 여기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때 여기요. 여기 들어갈 때로부터 빨간불로 바뀌기까지 여기 저기 시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언제쯤 들어갈 거예요?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쯤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쯤 이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초 중간 부분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또 언제 신호가 바뀌나 보겠습니다. 자, 벌써 바뀌었어요. 아니,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서 깜빡 벌써 바뀌었어요. 이분은 5, 6초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1, 2초밖에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1, 2초 만에 바뀐 거예요. 블랙박스보다 내가 항상 뒤에 있습니다. 5, 6초. 들어갈 때 5, 6초면 내가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들어가서 5, 6초 만에 사고가 나죠. 5, 6초가 사고 나나요? 아까 12초 끝부분이었어요. 사고 날 때 몇 초로 되나 보세요. 자, 보세요. 3점 몇 초잖아요. 만약에 남은 시간 5, 6초면 내가 충분히 통과를 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생각은 내가 5, 6초 남아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뭘 좀 여유 있어. 이제 5, 6초 남았네. 그러나 내가 교차로 들어갈 때를 기준 내야 됩니다. 좀 서운하시겠지만 불박차가 하이 차량임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